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롯데그룹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델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롯데그룹 여러 가지 좀 루머가 있었습니다. 네. 주가 급락이 나오기도 했고 아마 많은 시장 참여자분들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롯데그룹이 워낙 큰 그룹이다 보니까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투자를 지금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루머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어떠한 루머가 나왔는지 먼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8일 날 오전에 여의도에 갑자기 그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찌라시라는 게 뭐 그 일단 정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보에 관련된 이 사업을 하거나 하여튼 이런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이 증권업계에서는 주로 많이 돌려봅니다. 유료로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롯데그룹이 12월 달에 갑자기 이제 대우그룹처럼 공중분해될 거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이런 쪽지가 돌았고 이 정보지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사실. 그런데 이게 오전 내내 막 돌아가고 이제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증시에 또 가격까지 또 롯데 지주니, 롯데 쇼핑이니, 롯데 케미칼 같은 롯데그룹의 주요 기업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롯데그룹이 제대로 오전에 대처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오후장 들어와서 이런 정보지에 대한 반박 공시가 나왔는데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내에서는 이러한 롯데그룹 위기설에 대해서 롯데그룹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시장 투자자들이 더 불안하게 느낀 것이죠. 거기다가 이 롯데그룹은 전체적으로 이 소비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롯데그룹이 갖고 있는 이런 소비 쪽, 롯데 쇼핑이니, 롯데 호텔 앤 리조트니 이런 것들, 롯데 제과 이런 쪽이 이 소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 분야의 그 위축이 결국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게 만들고 있고 실제로 그런 나쁜 그런 실적들이 오히려 이러한 소문들 더 부풀려지게 만든 것이죠. 거기다가 가장 주력이라 할 수 있는 롯데 케미칼이 실질적으로 이 그 쪽지에서 이제 찌라시에서 언급했던 이런 그 차입금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뢰를 준 것이고 오히려 롯데그룹은 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이거 제대로 대응도 못하면서 더 문제를 키워버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이제 재무적으로 위험하다라는 루머가 시장에서 돌았고 이때 사실 롯데그룹 측에서 빠르게 좀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늦어지면서 주가의 급락폭은 조금 더 커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또 롯데그룹이 대응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네, 바로 다음 날부터 제대로 대응하기 시작했는데요. 18일 날은 너무 졸지에 당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날 19일 날은 그룹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 롯데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15조 원이 넘고 부동산만 해도 30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걸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린 것이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 주가 폭락이 어느 정도 멈추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지만 이 롯데 쇼핑, 롯데 지주, 롯데 케미칼 같은 이런 주력 회사들이 결국은 그 급락한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고 다음날 횡보하게 된 이유는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에 있었죠.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것은 솔직히 이 찌라시를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일단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펀드 내에 비중을 축소시켜 놓고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서 팔고 난 현금으로 상황이 정리되고 이 회사가 롯데그룹 쪽에서 좀 투자자들이나 이 펀드 매니저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줄 때 그럴 때 실질적으로 다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를 줄여놓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대응이 좀 미흡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은 일단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비업무용 이런 그 자산들을 일부 매각하기로 했고 또 일단 그 상징적인 의미지만 그 신 회장님이나 그 이하 임원들의 임금을 일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반납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확실하게 롯데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는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력들, 그 신 회장님이 뭐 연봉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일부 깎는 거하고 임원들 일부 깎는 게 과연
이게 조 단위의 이런 부채가 차입금이 늘어난 이 상황을 과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조 단위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시장에 이 롯데가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현금으로 이 차입금을 갚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일종의 쇼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욱 이 펀드 매니저들은 롯데그룹주들을 다시 사지 않고 일단 오히려 매도에 더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롯데그룹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임원 인사를 원래 12월 초에 하던 것을 11월 말로 땡겨서 조기에 임원 인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기관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IR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시장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그룹이 재무적으로 위험하다,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고 이에 대해서 롯데그룹은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공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롯데그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이 시장의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재무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롯데 측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건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롯데가 많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일부 유동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부동산은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이렇게 하게 해서 현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보여줘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초에 있는 땅을 롯데 상사 부지인데요. 그게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매각을 하고, 왜냐면 거기에는 이제 창고 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른자의 땅을 그냥 놀린다고 이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각할 경우에는 한 2조 원 정도의 현금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땅은 팔겠다고만 하면 주변에 삼성그룹도 있고 그 땅을 노리는 그 기업들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살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자구 노력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핵심적인 자회사인 롯데케미칼이 이게 이제 차입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주력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더더욱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롯데케미칼에서 이 분기별로 하면 10조 원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초소재 쪽, 이쪽은 중국과 또 이런 중동에서 기초소재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공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매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로서는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소재 쪽을 구조조정하겠다고 해서 해외에 있는 공장들 중에 기초소재를 생산하는 쪽은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한꺼번에 늘어나 버린 이 케미칼의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는 주력 회사의 이 차입금을 줄이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그 해외 자회사리나 이런 것들의 그 지분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롯데케미칼이 이제 실적이 안 좋고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케미칼 업종 자체가 지금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대부분은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재무적으로 조정에 나서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업황이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롯데케미칼 주가가 폭락을 하면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소재 쪽에도 진출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나름대로 비전이 있는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주가가 폭락을 했다고 해서 망할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폭락했을 때는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이 지금 늘어난 부채, 차입금을 줄이는 쪽으로 자산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6만 5천 원 선이 이게 하나의 그 마지노선이 될 수 있고요. 이게 무너진다면 거기다 추가적인 그 기관 투자가들의 그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만 5천 원 정도를 지켜주는 것을 지켜보시면서 여기 매매를 한번 전략을 구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만 5천 원대가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 6만 8천 원대. 오히려 롯데케미칼 폭락이 나왔을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좀 걱정은 있어요. 네. 이게
해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주력 사업인 기초소득 쪽이 워낙 업황이 안 좋고 이것 때문에 이 차입금도 많이 늘리면서 또 M&A를 하면서 이 차입금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로서는 주력 사업인 이 기초소득 쪽을 어떻게 잘 구조용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사 쪽에서 해외에 있는 자회사를 매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8일 날 임원 인사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IR 하기로 했는데요. 네. 28일 날 발표하는 내용들을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 6만 8천 원 미만에서는 나름대로 기업 가치가 6만 8천 원 미만에서는 싼 가격에 그러니까 자기 가치보다는 낮게 지금 평가되고 있는 거기 장부가만 때문에 봤을 때 그렇죠. 그죠? 그게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6만 5천 원 선이라는 건 지금까지 깨지지 않았던 선입니다. 이게 깨지면 기관 투자 쪽에서 아마 손절매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싸게 살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6만 8천에서 6만 5천 원 사이에서는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다가 6만 5천 원 선이 지켜지고 28일 날 롯데케미칼 회사 쪽에서 이 구조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으면 그때 가서는 오히려 기관 투자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그 지금 같은 업황에서 기초소득 쪽을 잘 구조조정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회사는 기업 가치가 한 10만 원 이상은 가야 될 회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긴 안목으로 보신다면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워낙 악재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슈들이 부각되는 기업이기도 했는데 다만 28일이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어떠한 인사가 단행이 되고 또 여기서 어떻게 자구안들을 내놓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 기관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롯데케미컬의 주가를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